자, SVM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딥러닝이 워낙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고전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덜 중요해졌죠, 확실히. SVM이라거나 지금 오늘 할 부스팅, 디시전 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VM은 안 배우고 넘어가기에는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우선 샘플 수가 적은 상황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어찌되었든 간에 SVM은 샘플 수가 적은 상황에서 동작을 꽤 하죠. 그 다음에 SVM은 수학적으로 상당히 우아한 측면이 있고요. 또 이 SVM의 과정에서 이제 프라이멀 듀얼 프로블럼들을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죠. 옵티미제이션 이거는 뭐 항상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SV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거고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이거죠. 뭐 당연히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나오는 거고, 입력을 내가 XI를 받았을 때 이 XI라는 입력이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냐, 플러스 1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거는 fx가 이 함수가 1번 클래스일 때는 0 이상, 마이너스 1번 클래스 혹은 2번 클래스일 때는 음수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f를 찾아라. 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 거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 거죠. 디시전 바운더리만 잘 찾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fx는 0이 요거라면 이쪽은 뭐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이것도 뭐 fx는 0의 뭐 바운더리가 저렇게 생겼다면 이쪽은 뭐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겠죠. 결국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fx를 잘 찾는 거죠. 어떤 fx를 잘 찾냐 하면 yi가 당연히 트레이닝 샘플들입니다. 0보다 큰 f를 잘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리니어 SVM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요. 리니어 SVM. 그러니까 리니어 세퍼러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다는 얘기는 그냥 이 하이퍼플레인 직선 이거로 나눠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무리 잘해도 이제 구별이 안 되죠. 이 빨간 애 때문에. 요거는 직선으로는 안 되겠죠. 이런 게 필요하겠죠. 리니어리 세퍼러블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게 됩니다.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경우도 뭐 수학적으로 디파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노이즈가 끼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리니어리 세퍼러블한데 노이즈가 끼어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 디시전 바운더리가 리니어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니어리 세퍼러블한 경우에만 집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 설계하면 되겠죠. 괜히 복잡할 게 없이 리니어리 세퍼러블한데 좋은 평면, 좋은 하이퍼플레인으로 두 개를 나누면 되겠죠. 왼쪽, 오른쪽. 그래서 2D 경우에는 선이 될 거고 3차원인 경우에는 뭐 평면이 되겠고 W는 뭐 기하학적으로 이 하이퍼플레인의 노멀 벡터가 되겠고 B는 바이어스가 되겠죠. 그래서 W랑 B를 잘 찾으면 리니어리 세퍼러블 패턴을 구별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W랑 B를 잘 찾으면 됩니다. W와 B를 찾는 게 뭐 머신러닝 트레이닝이 되겠죠. 샘플로부터 W와 B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뭐 3차원 이상에서는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저 플레인의 왼쪽, 오른쪽이 되겠죠. 자, 근데 W와 B가 유일하지 않는 거죠. 뭐 얘는 그냥 벌써부터 구별을 잘 못했으니까 후보에서 빼더라도 제가 가진 트레이닝 샘플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W가 무한히 많이 있는 거죠. 이것도 완벽하게 제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샘플 완벽하게 설명하고,
얘도. 그러면 어느 게 가장 좋은 W와 B냐? 수많은 W와 B 중에서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WT xi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이게 뭐 구별을 잘한다는 뜻이니까 구별 트레이닝 셋에서 구별을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W와 B가 좋은 거냐 이게 질문인 거죠. 뭐 사람은 그냥 얘가 좋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도대체 얘보다 왜 좋으냐 얘보다 왜 좋으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가 되는 거죠. 어떤 W와 B가 좋은 거냐.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 W와 B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좋은 W와 B를 그걸 풀어서 W와 B를 찾아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다.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W와 B가 좋은 거냐? 뭐 직관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냥 마진이 큰 게 좋은 W와 B입니다. 자, 마진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여기에 어떤 클래스 A의 샘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클래스 B의 샘플들이 있고요. 마진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y는 y라는 건 없이 바로 x로 표현하겠습니다. wt x 더하기 b는요. 직선의 방정식 혹은 뭐 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죠. 하이퍼플레인의 방정식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마진이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고 평행 이동해서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갔을 때 요만큼이 마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얘를 마진을 가장 크게 마진이 여유 공간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이 여유분을 가장 크게 만드는 W와 B가 좋은 것이다. 그런 W와 B를 찾아라. 트레이닝 샘플은 다 잘 처리하면서가 되겠죠. 이게 자 앞으로 가서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얘는 마진이 이쪽 마진이 거의 없죠. 이쪽 마진이 거의 양쪽 다 없죠. 여기는 마진이 이만큼 있는 거죠. 마진이 큰 게 좋은 거네. 동일하고 마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가 수학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아래쪽 플레인을 WTX 더하기 B라고 쓸까요? 위에 거는 저게 뭐 평행 이동된 거니까 WTX 플러스 G = 0이라고 쓸까요? 그랬을 때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많이 배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웠으니까 평행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그냥 여기다 한 점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죠. 물론 이거는 뭐 직선이 아니니까 완전히 동일하진 않은데요. 기본 컨셉은 똑같죠. 여기서 한 점을 고른다 그러면 이쪽이고 플러스라고 봤을 때 WT X I 한 점 저기 위에 존재한 한 점을 잠시만요. 저기 위에 존재한 한 점은 여기다 넣어서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될까요? W의 제곱 W C라고 하면 되나요? 요 점은 이렇게 한 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거리는
W 그 다음에 저 X 자리에 J를 넣으면 되겠죠? 넣으면 W T 제곱 W 절대값 있어야 되겠고 C 플러스 B. 그래서 정리하면 W B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자,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파지티브 샘플들이 여기 있어요. 샘플들이 여기 있고 네거티브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 W T X 더하기 B 이꼬르 0이 이거를 완전히 잘 구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얘의 마진은 얼마냐 면 얘를 좀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좀 내려가서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요만큼이 마진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점 뭐 XI라고 할까요? WTXIB는 분명히 양수일 텐데 적당한 S 스케일링을 우리 해서 W와 B를 다시 해석을 한다면, 왜냐하면 요거는 제가 W와 B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해도 그때 성립하는 거니까 스케일링을 잘해서 얘가 플러스 1이 될 수 있도록 하겠죠. 마찬가지 여기 뭐가 있다면 얘는 tx i 프라임이었을까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W와 B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뭐 이 과정에서 뭐 얘를 좀 쉬프트 시켜야 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게 되면 위아래로 움직여서 딱 만나도록 하고, 그리고 그때 만날 때 WTXI 더하기 B가 1이 되도록, 그리고 반대쪽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W와 B를 결정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요 길이가 두 하이퍼플레인, 두 직선 혹은 두 평면 사이의 거리가 이제 마진인 거죠. 이런 W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평면과 평면 사이, 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기본은 우리가 고등학교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죠.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직선과 직선 사이, 물론 평행할 때만 정의가 되지만 평행할 때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 직선상에 한 점을 고르고, 자 고를까요? 어디로 고를까요? 아무 데나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점을 하나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평면과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요 점은 넣어서 성립하면 되니까 뭐가 될까요? 자, 제곱분에 넣어가 성립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좋으니까요. 자, 이러면 되나요? 거기다 WT를 하게 되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점을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이 점과 요 평면 사이에 그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요 평면이 WTX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자, 분모에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자에 저거를 넣으면 되죠. 대입하면 되죠. WT 자 마이너스 쫑쫑 빼기 1 아이고 요게 거리가 되겠죠. 약분되고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리니어리 세퍼러블하게 해서 뭘 하나 찾으면 스케일 조정은 좀 해야 되겠죠. 스케일 조정해서 위로 해가지고 딱 만나고 아래쪽에서 딱 만나고 해서 위에 거의 방정식은 WTX 더하기 B는 1, 아래 거의 방정식은 WT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했을 때 스케일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두 하이퍼플레인 사이 거리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요게 이제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평면을 서포트하고 있는 얘네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부르고요. 서포트 벡터.
그리고 W가 뭐 앞으로 할 내용입니다. 앞으로 할 내용입니다. 지금은 우선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게 참이라면.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들의 뭔가 합으로 W가 결정이 되는 거죠. 최종식은 이거긴 한데 요 W가 서포트 벡터들의 합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X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른 식으로 유도했지만 마진이란 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트레이닝 샘플을 잘 구별하면서 잘 구별한다는 이거죠. yi, wt, xi 더하기 b는 0 이상 혹은 아까 서포트까지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그 가장 가까운 게 우리가 1일로 잡았으니까요. 가장 가깝게 되는 거를 그 경계에 있는 애들 1로 잡았으니까 얘가 1 이상 그러니까 정답이 1일 때는 얘가 1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정답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곱은 항상 1 이상이 되겠죠. 이걸 만족하면서 얘를 최대로 해라 라는 수학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인 샘플을 잘 구별하면서 마진을 키워라 이건 거죠. 트레인 샘플을 잘 구별하면서 마진을 키워라. 이게 이제 SVM이 풀어야 되는 SVM의 어떤 문제 포뮬레이션인 거죠. 자, 그림은 다 정리됐는데 요게 위에 거 밑에 거. 그러니까 트레인 샘플들은 포지티브는 다 이쪽, 네거티브는 다 이쪽으로 몰면서 그게 수학적으로 쓰면 이거죠. YWT. 얘가 플러스 1일 때는 얘가 1 이상,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이하. 그러니까 트레인 샘플을 잘 구별하면서 마진을 키워라. W분의 2를 키워라. 이게 SVM의 기본 수학식이 되겠습니다. 잘 적어놨습니다. 얘가 아까는 한 줄로 쓰면 이거겠죠. 그 다음에 W분의 2를 최대로 해라라는 얘기는 W를 최소화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이제 컨스트레인트도 리니어 컨벡스고 목적 함수도 컨벡스고 글로벌 옵티멀이 존재하는 거죠. 유일한 해가 존재하고 그 해는 저 최소로 하는 W는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뭐 방금 그거를 그걸 풀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다라는 게 아주 좀 마무리하다는 가정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뭐 앞에서 나온 대로 하자면 이게 이제 최선이긴 한데 모든 트레이닝 샘플을 잘 설명하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죠. 이게 더 나은데 그래 노이즈도 있을 수 있는데 노이즈를 커버하는 그런 포뮬레이션은 없을까? 기본적으로 좀 내가 마진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몇 개는 포기할 수도 있는 트레이닝 샘플에서 몇 개는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마진을 키우는 이런 포뮬레이션 없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슬랙 베리어블입니다. 지금 리니어 SVM을 하고 있고요. 슬랙 베리어블은 뭐냐면 슬랙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아마 느슨함일 겁니다. 느슨함. 뭔가 이렇게 트레이닝 샘플을 잘 구별하면서 마진을 키워라 이게 아니라 트레이닝 샘플을 적당히 잘 구별하면서 이 부분을 좀 느슨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슬랙 베리어블입니다. 자, 아까랑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요. WTX 더하기 B는 플러스 1, WT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적당히 잘 하면서 그러니까 트레인 샘플 적당히 잘 구별하면서 마진을 키워라. 이제 적당히 잘에 대한 표현이 필요한데요. 요게
요만큼들이 이제 슬랙 베리어블인 거죠. 요만큼 정도는 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트레인 샘플을 잘 구별한다는 걸 수학적 기호로 쓰면 이거죠. 이건 거죠. 그러니까 트레인 샘플이 1번부터 n번까지 있을 때 i번째를 잘 구별한다는 얘기는 저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을 좀 느슨하게 하는 거죠. 1 이상? 1 이상일 필요는 없고 뭐 너가 원하는 이제 발음 정확히 그 사이라고 읽겠습니다. 그 사이만큼 어겨도 돼 라는 거죠. 좀 어겨도 돼. 만족하면 좋지만 좀 어겨도 돼. 이렇게 조건을 느슨하게 해주는 베리어블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얘네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구별이 되는 애들이고 지금 얘네들도 정상적으로 구별이 되는 애들인 거죠. 근데 조금 어기는 애들이 있어요. 자, 요만큼이 이제 그 사이, 요만큼이 그 사이인 거죠. 요만큼에 대해서 좀 어기는 걸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스턴트가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그 사이가 다 0이라면 다 만족해. 완벽하게 만족해. 이 얘기인 거고 그 사이가 어떤 양수면 조금 어겼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또 어기는 걸 너무 많이 허용할 수는 없으니까 어기긴 어기는데 그게 좀 페널티 좀 받아야지. 그러니까 요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는 어기도록 허용해 주는데 그게 어기는 것만큼 점수를 페널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C가 무한대다 라는 얘기는 어떤 그 사이 i 양수 그 사이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그 말은 모든 트레인 샘플에 대해서 조건을 스트릭하게 만족해야 된다. C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앞에서 했던 SVM이 되는 겁니다. C를 굉장히 작은 수로 한다면 그냥 뭐 마음껏 어기겠죠. 마음껏 어겨가지고 뭐 트리비얼한 해가 나올 테고 트리비얼하다기보다 뭐 쓸모없는 해가 나올 테고 적당한 C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큰 C는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만족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마진을 좀 줄이는 거고 뭐 마진이 줄이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겠죠. 작은 C는 막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뭐 너 좀 틀리고 너도 틀려도 좋아 막 틀리면서 이제 마진을 키우는 거죠. 큰 게 좋냐 작은 게 좋냐 문제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좋은 C를 찾는 게 뭐 전혀 쉽지 않겠죠. 해봐서 밸리데이션 셋에서 좋은 거 이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요건 뭐 리니어리 세퍼러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마진은 굉장히 작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시키면서 마진을 적게 하는 경우인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마진이 커졌죠. 요거를 포기한 거죠. 이만큼이 이제 먹은 코스트겠죠. 이거는 이제 리니어 SVM의 예인데요. 굉장히 예전에 굉장히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논문이고 지금은 이렇게 하진 않지만 SVM의 예제로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페데스트리안 디텍션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요즘에. 그런데 이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적당한 수의 샘플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 SVM을 이용한 뭐 이런 디텍터가 쓸모가 있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미지 상에서 그 페데스트리안 서 있는 사람을 찾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게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할 줄 아는데 지금 해야 되는 건 이미지에서 찾는 거죠. 디텍션 문제입니다. 이거
나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밖에 못 푸는데 디텍션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오죠.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 슬라이딩 윈도우. 아니 내가 이미지가 이만큼 주어졌을 때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잘 구별하는 클래시파이어가 있다면 그 클래시파이어를 여기 슬라이딩 윈도우죠. 윈도우가 슬라이딩 하고 있죠. 에 대해서 다 적용해 봄으로써 여기서 yes, no가 계속 답이 나오겠죠. yes. 그럼으로써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10만 개 적용했다. 10만 개 중에서 yes라고 나온 게 3개 있으면 뭐 여기서 딱 하면 yes 나오겠죠. yes.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 그 사람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이 박스 크기가 뭐 여러 박스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냐? 예, 맞습니다. 근데 박스의 크기를 바꾸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이렇게 줄이면 자연스럽게 큰 박스 찾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64 곱하기 128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별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나면 그거를 쫙 적용함으로써 그다음에 이미지 좀 크게 줄여서 쫙 적용함으로써 더 이미지 줄여서 적용함으로써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페데스트리안 디텍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정말 성능 좋은 클래시파이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많이 호출해서 구별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사람 아님 쫙 이렇게 대답 하면 되는 거죠. 다 사람 아닌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사람이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으는데요. 요즘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정도 규모를 모을 수 있다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규모의 셋을 모을 수 있다면 SVM을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우선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을 모으는데 생각보다 적게 모았죠. 1239. 거기다가 뭐 사람 좌우 대칭이니까 좌우 대칭은 아니죠. 좌우 대칭을 해도 사람처럼 보이니까 자 이렇게 2배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이미지 그냥 뭐 풍경 이미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무차별 막 이렇게 뽑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데이터를 막 뽑았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규모죠. 뭐 1200점 뭐 하루 이틀 열심히 하면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00 패치죠. 그 다음에 뭐 네거티브 샘플은 모으기 더 쉬울 거고요. 그래서 요만큼에 대해서 합니다. 네거티브 샘플이 많으면 많아서 좋은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다양한 걸 모은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개가 너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이제 트레이닝이 잘 안 되죠. 자, 뭐 극단적으로 포지티브는 100이 있는데 네거티브를 너무 잘하겠다고 10만 장을 모으면 이 네트워크가 뭐 뉴럴 네트워크 SVM이든 나는 무조건 뭐 없다 무조건 없다라고 하면서 이만큼의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그냥 이게 정답이다. 그리고 뭐 사람이 있는 경우, 사람이 없는 경우라고 했을 때 항상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만큼의 애큐러시를 낼 수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학습의 동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당연히 네거티브의 다양한 것들 모아야 되겠지만 이게 또 너무 밸런스가 깨지면 문제가 있죠. 그 밸런스 깨진 거에 대한 걸 막으면서 그 어려운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리트레이닝 이런 기법들이 나오죠. 리트레이닝 어떤 거냐면요. 우선 이거로 트레이닝을 마칩니다. 그러고는 사람이 없다고 좀 확신이 되는데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뭐 튀어나오겠죠. 뭐 펄스 파지티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겠죠. 그 애들이 비교적 어려운 이그젠플인 거죠.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얘를 막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하드 이그젠플 더해서 좀 어려운 애들 위주로 해서 수는 너무 늘리지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네거티브 샘플 셋을 구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처인데요. 호거 피처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우선은 뭐 그냥 1024차원 피처를 뽑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24차원 피처. 그러니까 입력 디멘전이 1024인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뭐 사람이 아닌 패치의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각각 1024차원으로 피처를 뽑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는 거죠. SVM으로.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SVM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강의 슬라이드는 여기 한 데서 대부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VM에 대해서 리니어 SVM에 대해서 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최적화를 수행했던 그 식인 거죠. 최적화 수행했던 식. 이게 이제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잘 구별하면서 조금 틀릴 수는 있어. 그러면서 마진을 키워라. 근데 너무 많이 틀리면 또 안 돼. 뭐 이 정도를 표시한 거죠. 얘를 완전히 동일하게. 자, 컨스트레인트가 이건 거죠. 이거를 뭐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거를 다시 쓰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크 사이가 0 이상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합은 좀 작아야 되니까 요걸 만족하면서 제일 작으면 요걸 만족하면서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요걸 만족하면서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 말은 둘 중에서 큰 애를 고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면서 작은 거니까 둘 다 만족하면서 작은 거니까 그냥 둘 중에 큰 거. 그러면 그 사이가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 무슨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어쩌고 저쩌고 썼던 거를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이거를 이렇게 썼다고 풀기 쉬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위에 게 더 풀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라기보다 이렇게 씀으로써 우리가 SVM이 하려고 했던 게 뭔지 좀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요 부분이 뭐냐면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맥스 자, 구별을 잘했다면 yi fxi가 얘가 1 이상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0인 겁니다. 얘가 구별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런 경우엔 얘가 이만큼의 벌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구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평가입니다. 구별을 잘했으면 0, 구별을 못했으면 뭐 양수. 그러니까 얘는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얼마큼 잘했는지에 대한 점수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 경우에 노 로스, 이렇게 된 경우에 로스에 또 영향이 없네요. 이렇게 된 경우에 이 서포트 벡터가 만든 이걸 넘어간 거니까 로스를 좀 받는 거죠. 그럼 얘는 또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SVM에서의 식의 기본이 트레이닝 샘플을 잘 설명하면서 마진을 키워란 거죠. 요게 이제 마진이라는 기하학적 해석은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트레이닝 샘플 잘 설명하면서 뭘 어떻게 해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레귤라이제이션인 거죠. 레귤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숫자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좀 작은 숫자들 써서 좀 단순하게 해서 뭐 좀 그러니까 트레이닝 샘플 잘 설명해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델의 복잡도를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샘플을 설명하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트레이닝 샘플을 설명하는데 모델은 너무 복잡한 거 쓰지 마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적은 샘플에 대해서 동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자 보면 맥스 0 1 빼기 z 뭐 x 요 z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z가 1 이상이면 잘한 거죠. 그래서 오케이 로스 제로. z가 이제 1보다 작아지면 그 어떤 로스 어떤 페널티를 받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제 이걸 힌지 로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힌지가 경칩인가요? 자, 이렇게 생긴 경칩. 맞다 틀리다의 기준의 로스는 요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맞는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틀린 건데 그거랑 다르게 SVM은 이런 힌지 로스를 쓰는 이걸 목적 함수로 트레이닝이 된 거죠. 최적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SVM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목적 함수인 거고, 뭐 이게 이제 프라이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듀얼 프로블럼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뭐 듀얼 프로블럼을 해서 푸는 게 좀 더 잘 풀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요 리니어 SVM 상황에서는 반드시 듀얼로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프라이머로 풀 수도 있고 듀얼로 풀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듀얼이 꼭 필요한 순간이 논리니어 SVM이 되겠죠. 프라이머 듀얼 프로블럼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등식이 하나 필요한데요. 맥스민 이니퀄리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변수가 두 개고요. 뭐 스칼라 두 개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벡터할 수 있죠. 이게. 그랬을 때 하나의 변수로 최대값 구하고 나머지 다른 변수로 최소값 구한 결과가 요거로 최소값 구하고 최대값 구한 것보다 항상 크다. 이제 맥스민 이니퀄리티가 되는 거죠. 자, 증명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맥스민을 써가지고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은 증명이고요. 뭐 증명을 좀 엄밀하게 하려면 슈프리머 인폼을 써야 될 텐데 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뭐 이거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그냥 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뭐 이게 직관적으로 어떤 변수로 최대를 한 다음에 그다음 나머지 다른 변수로 최소로 하는 게 어떤 변수로 최소로 해놓고는 다른 거로 최대로 하는 것보다 낫다.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우선 최대로 해놓고 줄이는 게. 이게 이제 성립하는 예를 찾는 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exponential 그랬을 때 이제 x에 대해서 최소값 구하고 그다음에 y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값을 구하면 x가 엄청 커지면서 0으로 만들어 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거니까 뭐 0이 나오겠죠. 반대로 min x max 이거 같은 경우는 max가 y가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min x 이건 뭐 또 0이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얘와 얘가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성립하지 않는 예를 찾아라.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예를 찾아라. 하면 이제 처음에 조금 당황하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 분은 지금 비디오를 멈추고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요거 이제 쉬운 예가 이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쉬운 예가 이런 거죠. 자, 뭐 굉장히 쉬운 예입니다. 이렇게 쓰면 자, max y fxy min x 얘가 1이죠. 그래서 얘는 min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이런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얘인 거죠. 별로 어려운 얘가 아니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맥시민 이니퀄리티가 되겠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아니 뭐 좀 달라 보이는데 이걸 잘 써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컨스트레인트 옵티미제이션 문제인데 요 제약 조건 하에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근데 얘를 좀 다시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새로운 함수 gxy는 어떤 함수냐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면 이건 거죠. 컨스트레인트를 어기면 뭐 무한된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푸는 거랑 gxy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랑 동일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명시적으로 적어준 경우고 이거는 이제 새로운 함수를 만든 경우인데 자, 두 개는 동일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밑에 거는 컨스트레인트를 어기면 아예 답이 될 가능성조차 없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요걸 구하는 문제가 원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문제는 요거는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처음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 미인 xy는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뒷부분만 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1이면 그냥 얘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1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x 플러스 y가 1이면 딱 위에 부분이 되는 거죠. 예, 됐습니다. x 플러스 y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y가 1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닌 거죠. 자, 0이 아닌 상수의 람다가 곱해졌는데 최대값을 만들고 싶어요. 만약에 이 안에가 음수면 람다를 굉장히 마이너스 100만, 마이너스 1000만 계속 커지겠죠. 얘가 양수면 람다를 100만, 1000만 계속 커지겠죠. 그러니까 otherwise x 플러스 y가 1이 아니면 얘는 무한대로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요 맥스 안에 쓴 요 부분이 사실은 요거랑 같은 거죠. 그리고 얘는 얘랑 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 컨스트레인트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런 맥시민 이퀄리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좋습니다. 맥시민 이퀄리티 이제 한 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발생하죠. 자, 우리가 x, y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최소값을 구할 때 성립하는 필요 조건은 미분에서 0인 거죠. 자, 그래서 얘 미분에서 0이어야 됩니다. 2x 더하기 람다는 0. 미분에서 x와 y가 어떤 그 최소값을 달성한다면 미분에서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람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람다일 때 이게 달성이 되겠네요. 여기다 다시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x자리에 이거 넣은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같은 경우 너무 간단해서 그렇지만 얘가 듀얼 프라블럼, 얘가 프라이멀 프라블럼인 거죠. 같은 문제인 거고 얘는 프라이멀, 듀얼인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멀 듀얼 그러고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형을 준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이거 풀지 이거 푸냐? 이게 좀 다르죠.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서 위에 건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밑에 거는 뭐 그래도 좀 나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논의에서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그게 좀 다르죠. 우선은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호 조건이 아니라 부등호 조건이네요. 자, 이 경우도 이 문제를
다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면 이건 거, 컨스트레인트를 어기면 이건. 그러니까 구하려는 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 그대로 쓰고 이렇게 쓰면 x 플러스 y가 1 이상이면 얘가 0 이상이 되겠죠. 이 부분이 0 이상이 되는데 람다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를 최대로 하려면 람다 스스로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람다가 양수면서 얘를 마이너스니까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겠죠. 무한대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 이거는 같은 문제인 거죠. 자, 맥시민 이니퀄리티 써가지고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람다를 상수로 보면 그냥 x가 있으면 2분에서 0이 돼야 되겠네. x 빼기 람다는 0, y 빼기 람다는 0. 자, 그래서 넣으면 여기 나온 거지. 듀얼 프라블럼인 거죠. 자, 아니 이것도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옵티미제이션 문제인 거고, 이것도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옵티미제이션 문제인데 뭐가 이렇게 다르냐? 뭐 여기서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뭐 이걸 풀고 싶으신 분은 이걸 푸시면 되고, 이걸 풀고 싶으신 분은 이걸 풀면 되는 거죠. 얘랑 이게 등호 성립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이게 컨벡스면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와 얘의 차이를 프라이멀 듀얼 갭이라고 하죠. 자, 이번 컨스트레인트가 두 개 있네요. 자, 아까 똑같은 논리로 얘랑 같은 문제인 거고, 그리고 걔랑 얘랑 똑같은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맥시민 이퀄리티 쓰면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만 지금 제가 순서를 요걸 잘못 썼죠? 자 여기 지금 자 오타네요. 위치가 바뀌어야 되네요. 그렇죠? 이게 민 xy인데 여기서는 뮤에 관한 함수가 아니라 뮤 곱하기 y네요. 자, 여기서는 미분해 주면 되는 거죠. 저기서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오타가 뮤가 돼야 되나요? 네. 이게 이제 극값을 가지려면 미분에서 0이 돼야 되겠죠. x 빼기 람다는 0, y가 있으면 미분하면 y 빼기 람다 마이너스 뮤는 0. x 자리에 람다 넣고 y 자리에 뮤 플러스 람다를 넣었을 때 오타가 있어가지고 지금 답이 확실하진 않은데 이제 뭐 이런 꼴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그래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자, 여기에서 변수의 개수는 원래 문제에서의 컨스트레인트 개수랑 같은 거죠. 컨스트레인트가 두 개였죠. 이것은 변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이 새로운 변수가 컨스트레인트마다 하나씩 생겨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여기도 있네요. 자, 여기서도 오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순서 바뀐 거 같고, 나머지는 대강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타 고쳐서 한번 다시 풀어보시죠. 네. 이게 듀얼리티 갭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들이니까 뭐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라이멀 듀얼 배웠으니까 SVM을 듀얼 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리니어 SVM을 바꿀 건데요. 리니어 SVM을 꼭 바꿔야 되냐? 뭐 이게 이제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뒤에 가면 왜 우리가
듀얼 프로블럼 풀어야 되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 가진 프라이멀 폼 문제였던 거죠.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만큼의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이게 트레인 샘플 하나 나오는 거니까 트레인 샘플이 n개 있으면 2n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죠. 목적 함수인 거고. 변수도 몇 개인 거죠. 자, w, b, 그다음에 얘는 트레인 샘플 개수만큼. 얘는 기본적으로 입력 벡터 스페이스의 차원만큼. 이만큼의 변수가 있고 이만큼의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죠. 자, 써봤는데요.